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소개하는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부른다. 마음은 생각을 부르고 생각은 현실을 부른다.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반드시 현실로 일어난다. 맞아요. 이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엔 현실로 실현됩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행복했는지, 불편했는지. 처음 마음이 생각으로 나온 후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거나 즐겁거나 하는 걸 거예요. 행복은 마음이 부른다고 했으니 역시 첫 마음 먹기가 중요하겠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요.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 짓는 법에 달려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자궁 내막증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궁 내막증이 주제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정말 다 이 자궁 건강이나 자궁의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안에 있지 않고 자궁 밖에 복강 내에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원래 붙어 있으면 그냥 자궁 내막 정상이잖아요. 네.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존재하는 것. 이것이 자궁 내막증인데요. 가임기 여성의 10% 내지 15%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이 왜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궁 안의 내막은 자궁 중에서도 근육층이 있고 이렇게 표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궁 안의 안 중에서도 가장 안에 있는 막, 네. 이것이 자궁 내막이거든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태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씨앗처럼 이렇게 착상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태반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반이 자리를 잡게 될 때까지는 아기한테 영양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이 이 자궁 내막이에요. 네. 이 자궁 내막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내막은 그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그 자궁 내막이 두터워졌다가 탈락이 되면서 네. 또 새롭게 재생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생리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궁 내막증은 이 생리 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면 월경혈이
그 생리혈이 다 질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질 밖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네. 난관을 타고 역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그런 건가요, 이건?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복강내로 그 역류에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생리혈이라는 것이 결국은 두터워졌다가 탈락되는 그 자궁 내막, 그 내막층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내막이 안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가서 붙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복강 내로 역류를 해서 그러니까 자궁의 안쪽이 아닌 자궁의 밖. 근데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난소, 나팔관, 심지어는 장, 그리고 장관, 그리고 또 위, 심지어는 폐까지 또 이동을 해서 얘가 자궁 내막이 그렇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자궁 내막증인 건데 이 자궁 내막증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생리를 할 때마다 생리를 할 때가 되면 내막이 이제 두터워지잖아요. 네. 그때 자궁 내막에 있는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얘가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얘가 막 같이 부풀었다가 이제 탈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궁 내막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초경에서부터 폐경까지 네.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뾰족히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수술해서 긁어내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제 질환이 자궁 내막증이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법, 치료법까지도 오늘 함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탈락한 내막이 역류해서 어디에 들러붙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증상들은 어떤 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증상은 그러니까 그 탈락된 자궁 내막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그 심한 월경통. 그러니까 생리통이 일반적이지 않고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월경통 그리고 만성적인 골반 통증.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네. 그냥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만성적인 골반 통증 그리고 성교통.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데 막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다 그냥 생리하면 의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증상보다 이제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가 있고 이제 증상을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만성 골반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그 자궁 내막이 자궁을 떠나서 자궁 안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골반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골반 어딘가로 가서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 생리와 상관없이 생리를 안 하는데도 계속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 이제 한 3개월 이상 막 연속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평소에도 아프다가 생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리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알아챌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월경시, 그러니까 생리통이 이제 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생리통이 있어도 그 생리 시작할 때 하루나 이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생리 시작하기 한 이틀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기간 내내 그러고 네.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뭐 한 7일 정도 계속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생리통 자체로도 그렇지만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초경 때부터 한 5년, 6년, 뭐 10년 없었는데 20살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진다? 그럼 자궁 내막증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생리통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도 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생리통이 하루나 이틀이어야 되는데 5, 6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만큼 아팠는데 더 아프고 계속 자꾸 심해지는 경우, 그다음에 그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골반통이 계속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생리통이 아니라 이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어떤 2차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들이 생리통을 호소할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생리통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복부나 그 허리 통증이 이제 그 막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하면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뻗치듯이 아파요. 예, 네. 그런 통증이 있고, 그리고 밑이 빠질 것 같다. 이제 기력이 많이 없는 분들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없어서 막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내막증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골반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그리고 생리 중에 대변을 보는데도 막 그 배변 작용이 힘든 거예요. 대변을 보는데 갑자기 더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하복부 이제 그 복부 통증 중에서도 하복부 통증이 유난히 심하고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 네. 이럴 때 이제 자궁 내막증을 좀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관계 시 이제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 자궁 내막이 어딘가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네. 그 근육들이 네. 이제 유착이 일어난다든지 잡아당김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근육이 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잡아당기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리통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리 직전 또는 생리 중 이때 배변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을 보는데 분명히 난 치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궁 내막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네. 이 외에도 아까 그 자궁 내막, 탈락한 자궁 내막이 소화기에 가서 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는 너무 역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막 복통에다 설사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수 있고, 네. 이것이 장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배변 시에 통증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그리고 평소에는 그 이제 배변 작용 원활했는데 생리 때만 되면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 습관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또 탈락한 이 내막이 폐로 갔을 때에는 그 폐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뭐 심한 기침이라든지 네.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화기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자궁 내막증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생리를 전후로 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진다는 것, 이것을 유심히 관찰을 해본다면 내가 자궁 내막증이 있나? 이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듯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내 몸에 귀 기울여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정말 생리 전후로 일어나면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냥 생리통이거니 그렇죠. 이렇게 넘기실 수가 있는데 그냥 넘길 일은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9명이나 10명 중에 1명한테 이게 발생하는 질환이라면 우리가 좀 네, 신중하게 상당히 많은 발병률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자궁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임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난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별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이 난임 여성들한테 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발견되기가 쉽지 않고 계속 그 난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다 보면 자궁 내막증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고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반대로 자궁내막증이 발견이 돼서 이게 해결이 되면 뭐 난임이 치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뭐 치료가 힘들고 뭐 아무 대책도 없다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궁 내막증을 주제로 잡은 것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생아가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네. 이제 계속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제가 이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에서도 구청에서 이 난임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난임 여성들이 한의원에 내원을 했을 때 네. 그 한약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다는 네. 거예요.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어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상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난임 원인 중에 상당수가 이 자궁 내막증이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궁 내막증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 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치료를 한다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남성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하고도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사실 아이라는 것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의 문제이고 이 자궁내막증을 예방 및 그리고 이제 치료를 적절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난임이 있잖아요. 네. 꼭 제 주변에 보면 우리는 아기 생각 없어 이런 부부들은 덜컥 생기고 네. 원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난임을 겪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나는 아이 안 가질래.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것이, 그러니까 육아가 워낙 힘드니까 그것을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그리고 나는 그냥 즐기면서 살겠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나 임신 안 할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육아와 상관없이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중요한 질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궁 내막증이 그러면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뭐 왜 가서 달라붙는지 왜 역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그 생리혈이 거꾸로 역류한다는 네. 거, 역행성 월경.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인데, 네. 이것은 뭐 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따를 때에도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물이 뒤로 살짝 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 네.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대부분 이 생리혈이 역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역류는 일어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혈은 밖으로 나가되 일부의 그 생리혈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역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 그렇게 역류를 하게 되고요. 문제는 역류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에서 네. 자체 흡수를 시키느냐, 흡수를 못 시키고 떠돌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증의 첫 번째 원인이 이제 월경혈의 역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면역력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으면 적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공격을 하든 어찌했든 해서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역류가 됐으면 내 몸에서는 그것을 흡수를 시키든 분해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되는데 네. 그걸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80% 이상의 여성에게서 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다 자궁내막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흡수시키고 없어지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흡수를 못 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면역의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달라붙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자궁이 찬 경우예요. 자궁이 너무 차지면,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두터워졌다가 탈락하는 것, 이것이 생리잖아요. 네. 그런데 자궁이 너무 차면 이 수축과 탈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으로 배출도 원활하게 안 되고,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것이 또 역류가 쉬워지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복부를 늘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막 겨울철에 네. 이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복부나 다리를 늘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습담이라든지 복부 비만 이런 것이 이제 이 또 자궁내막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습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갑자기 어디서 막 가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이물질. 그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물질, 이것을 이제 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대개 이제 비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순환이 안 되고 네. 이게 정체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습담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어혈이 쌓이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시 부종이 생기고 더 살이 찌고 네.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노폐물이 특히 자궁 쪽에는 더 잘 쌓인다는 거예요. 아. 자궁이라는 게 작지만 계란만 하거든요. 평소에는 네. 작지만 어쨌든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노폐물이 더 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혈과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면 기혈의 소통이 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궁혈의 어떤 이제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이제 역류 현상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자궁 내막증을 가져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맨날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감기가 감기가 울결되면 이제 뭐 얼굴이 뻘개진다든지 뭐 몸은 차가워진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생리통도 심해지고 이러는데 제가 그 생리통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간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자궁을 함께 싸고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기가 울결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간 운동이 잘 안 돼요. 간 운동이 잘 안 되면 자궁목을 이제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그럼 자궁 운동이 잘 안 돼요. 자궁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탈락이 된 것들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내막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라면 이제 그 옆에 늑골 마사지를 해서 그것들을 좀 풀어주면 그 간 기운을 좀 풀어주면 자궁 운동도 훨씬 원활하게 일어나는. 늑골 마사지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좀 마사지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그 정확하게 제가 뭐 말씀으로 전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늑골을 하단 부위를 잘못 누르면 이제 골절이 일어나서 네. 하단 부위는 누르지 말고 그 겨드랑이에서부터 늑골 끝까지 부분 중에서 위에 쪽으로 위에 쪽. 그러니까 겨드랑이 바로 밑에 있는 그 엄청 늑골 아픈데요? 부위를 그 손가락 누르면 아프죠. 네. 그게 다 정체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 그 길이 막혀 있어서 어머, 사실은 너무 통증이 아픈데?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위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옆으로 눕게 하고 그 부위를 손바닥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지그시 숨을 내쉬게 하면서 후, 내쉬어요 하면서 눌러주고 또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쉴 때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그 늑골 마사지를 해주면 간 운동이 잘 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잘 되고 자궁 운동이 잘 돼요. 이 부분이 림프라고 하더라고요. 림프는 이제 림프도 모여 있지만 네. 그 림프가 더 많이 모여 있는 건 겨드랑이 이런 음. 부위에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이쪽은 이제 림프도 있지만 그 밑에 늑골로 부분. 가는 그런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굳어지면서 그 늑골 운동을 잘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마지막 이제 이유를 들자면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그 요즘은 그 일회용 그 포장기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컵라면이라든지 컵라면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회용 피자라든지 매일 먹어요, 저는. 제가 하지 네. 말라는 것을 매일 네. 하시는군요.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그걸 전자레인지다 또 데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매일 하는 그렇죠?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일회용 포장 용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씌우고 있는 랩이라든지 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그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터워져야 될 때가 아닌데도 자꾸 자궁 내막이 두터워진다든지 그러면 자궁 내막이 너무 두터워지면 탈락을 시켜야 될 때 네. 탈락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통도 생기는 거고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자궁 내막이 또 역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환경 호르몬이 사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뭐 설마 안 좋겠어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외에도 그냥 평소에 나한테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또 뭐가 있나 살펴보면 가족 중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자녀들 또 그럴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유전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포 호르몬이 불균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월경 주기가 너무 짧은 사람들 또는 월경 주기가 너무 늦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거나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과다월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경이 너무 빠른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막 일어나고 네. 이러는 경우에도 이제 자궁 내막증이 좀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근종 있잖아요. 네. 혹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게 어쨌든 있다는 거는 이제 자궁 건강에 안 좋다는 건데 네. 그런 분들도 좀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쉽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궁 근종과 자궁 내막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궁 근종이 있다는 것은 그 자궁 쪽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고 이 두터워졌다 탈락했다는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피부에 어떤 종기가 생겨나는데 네. 그게 밖으로 살짝 골맞다 터지는 종기도 있는가 하면 여드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으로 단단한 여드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육층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종인데 네. 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자궁 근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잘 생겨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궁 내막증도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궁 건강이 좀 안 좋거나 좀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렇게 좀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 지속해서 내가 내막증이 아닌가를 좀 유심히 보셔야겠어요. 네,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방에서는 자궁 내막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사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서 그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러니까 감기울결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그 감기울결을 풀어주는 처방을 쓰면서 이제 그 아까 가르쳐드린 그 간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똑같이 탈락한 자궁 내막이 역류를 하긴 하는데 면역력이 그 좋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처리를 잘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잘 하자란 거죠. 그래서 내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또 피로감도 없고 네. 이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자궁 내막증이 네. 생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적절하게 한약으로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휴식이라든지 음식요법을 통해서 몸을 돌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환경 호르몬. 그러면 이제 반성이 되시죠? 네, 이것은 진짜 주의해야겠어요. 예, 이것은 진짜 어떤 것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으로 저희가 물론 해독 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노폐물들을 독소를 빼내는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런 음식 패턴을 갖는다면 다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습담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습담을 없애주는 처방을 하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을 좀 빼고 운동을 해서 몸을 어느 정도 정돈된 형태로 이제 돌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치료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약으로는 뭐 이렇게 어혈을 치료해 준다든지 습열을 없애 준다든지 감기울결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다 이제 다르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침이나 뜸을 가지고 그 자궁 쪽에 그 냉기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자궁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골반 교정, 골반을 바로 잡게 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법들이 같이 들어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초음파나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나타나는 건가요? 이제 초음파도 있겠고 어떤 이제 그 다른 정밀한 검사 약물 집어넣고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생리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소화가 유난히 안 된다든지 골반통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내가 생리를 할 때 대변 보는 게 힘들다든지 이런 식의 통증이 있다면 특정해서 저 자궁내막증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내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정밀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 내익인가 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네. 그럼 끝으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분들 혹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이렇게 관리해라 라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겨울은 네, 일회용 그 이제 물건을 네. 안 쓰는 것.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네. 제일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대를 좋은 것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리대 자체가 네. 흡수율이 좀 떨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생열이 많았을 경우에 그것을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자궁 안에서만 역류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흡수율 잘 안 되니까 그것이 다시 질을 거쳐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밤에 네. 잘 때에는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생리대를 네. 교체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리대의 미세먼지 그것이 자궁 내막에 그 먼지가 많이 끼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리대를 그리고 자주 갈아주는 것. 그러니까 좋은 생리대라는 것은 먼지가 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흡수율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좀 기력이 이제 떨어진다 하면 그 기력을 보충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면역력 관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혈관 관리.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게 좀 막연할 수 있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찬 음식을 안 먹기. 그러니까 찬물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온이 낮아졌을 때는 좀 최대한 네. 피하는 것이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온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은 이제 혈관 관리와 사실은 이제 맞물리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복부에
뭐 뜸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복부나 손발이 많이 찰 경우에는 한약을 드시든 어떤 치료를 받아서라도 체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내가 계속해서 아랫배가 차다면 그 생강 있죠. 네. 생강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덮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리는 걸 덮는다고 그래요. 네. 덮으면 이제 건강이 되거든요. 그것을 물을 끓여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차. 네. 그리고 이제 그 팥뿌리 그걸 우리는 총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늘 끓여서 마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태육수 얘기할 때도 항상 팥뿌리, 그러니까 파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체온을 끌어올리는데 일정 정도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일회용 물건 안 쓰기, 그다음에 좋은 생리대 쓰기, 그다음에 면역력, 기력 올리기,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잘 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유념해서 잘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자궁 내막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자궁 내막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해삼입니다. 해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해삼이 보면 중국 음식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그러니까 해삼은 바다의 삼이다. 인삼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삼은 바다의 삼이다. 해삼인데요. 이 해삼은 이름처럼 한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해삼은 성질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질이 찬데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해삼이고요. 네.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삼은 뭐 셀레늄이라든지 사포닌과 같은 그런 성분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 외에도 그 너무 이제 만성 피로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허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럴 때 허로에 의해서 생긴 허열, 그러니까 실제로 열이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막 열이 뜨는 네. 그런 허열 현상이라든지 뭐 갈증이라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이럴 때도 해삼을 쓰면 효과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 드셨을 때 뭐 정력이 강화된다든지 또는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해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숙취 해소에도 그래서 얘가 많이 도움을 주는데 네. 다만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막 갈증이 나고 뭐 숙취 해소를 하려고 할 때 해삼이 그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허로 평소에 기력이 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숙취 해소가 안 될 때 해삼이 좋고요. 네. 이렇게 몸이 뚱뚱하면서 이제 숙취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습열이 꽉 차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습열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든지 약재가 더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칡이라든지 네. 이런 것, 그 칡꽃을 달인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도움을 더 주겠고 해삼은 그렇게 허로를 이제 극복해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임산부한테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좀 다 노산을 이제 그 32, 34, 36, 44살 이제 이렇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 다복하신 가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제 건강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 과정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서 빈혈이 늘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러니까 저는 1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12 이상이 정상인데 항상 8, 9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거의 10달 내내 이 해삼을 넣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삼 효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몸으로 느꼈었는데요. 이렇게 그 해삼을 넣어서
보약을 계속해서 먹었더니 네. 오히려 출산을 하고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영양들을 아이한테 막 보내기 때문에 산모 자체가 그 빈혈이 오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삼을 넣은 그런 보혈제들을 이렇게 임산부 보약으로 쓰면 이제 빈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영양을 충분히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해삼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해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65세요. 네, 예, 몸무게는 47. 네. 예, 키는 1m 57, 8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예.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많이 마르셨어요. 예. 아이고, 음식을 잘 못 드실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고 나서 예. 한 1시간 30분 후에 또 설사를 해요. 아,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았다가 예. 예. 그러고 나서 막 설사를 어떤데 2번, 3번 막 예.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막 병원에 와서 링구도 맞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예. 좀 배가 좀 많이 아팠어요. 한 예. 번씩 가다가 배꼽 아래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 그래갖고 한의원에서 약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네. 뭐 가민성이라 했다가 뭐 그래갖고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별 차도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막 이제는 막 아유 모르겠다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설사는 몇 년 전에 설사로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좀 한의원에 다른 데 가서 몇 년 전에 그때 50대 후반에 그래갖고 좀 많이 잡아줬었어요. 예. 그러다 보고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러고부터 막 또 이렇게 갑자기 이래 막 가민성이 생기는지 배가 배꼽 아래가 아팠다가 왼쪽이 아팠다가 주로 왼쪽이 많이 아파요. 예. 어쩌다가 또 오른쪽이 아팠다가 예. 그래 밥을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그래 배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아프세요? 아니면 좀 1시간, 좀- 2시간 지나서 밥 아프세요? 먹고 나서 좀 있으면 한 우리 해 아프다 네. 나중에는 막 본격적으로 좀 아프고 그럴 때는 또 설사는 안 나요. 그러니까 윗배보다는 주로 아랫배가 더 아프신 거죠? 윗배보다 아랫배가 그리고 또 배꼽 옆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묵지가 이렇게 막 네. 우리하게 아프고 막 네. 그래. 그러다가 요 근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사하더니 요 근래 한 달 전부터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정상적으로 대변 보고 나서 또 대변을 보면 설사가 나오고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일단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이제 미생물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건 이제 2가지가 저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이제 158인데
키가 158인데 47kg라 하면 예, 지금 살이 한 2kg 빠졌어요. 예. 49kg 나갔는데. 지금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면서도 장내에 미생물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주로 뭐 밀가루 음식 워낙 제가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예. 많이 다녀갖고 먹지 말라는 거 잘 안 네. 먹거든요. 예. 근데 어쩌다가 막 밥 먹고 나서 어떤 데는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중간에 뭘 먹지를 못해요. 네. 소화가 안 되고. 예. 또 먹고 나면 또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그 간식을 그건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예.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그 이제 뭐 변비 예방에 아니면 뭐 몸에 좋다고 현미밥을 드시면 굉장히 이제 예, 저는 힘드셔요. 햄밥, 뭐 백미 먹어요. 예, 백미밥을 드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백미에는 또 식이섬유라든지 다른 영양소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 쌀의 껍질층에 있는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영양소들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쌀 눈이라든지 그 저기 쌀 껍질층에 있는 영양소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애들을 이 밥에 같이 얹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백미밥을 드시되 그 백미에다가 브로콜리 가루라든지 브로콜리는 항상 제가 데쳐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걸 예. 좀 더 많이 드시게 하려면 그것을 가루로 내서 그것을 밥에다 이렇게 늘 놓아서 드신다든지 그럼 그거를 말린 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케일 가루를 넣은다든지 그리고 예. 마 아시죠? 마. 그 마가 그 찬성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마를 가루를 이제 말려서 어. 그렇게 성질이 많이 차지 않아요. 걱정하지 예.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를 말려서 그것을 가루 낸 다음에 그걸 밥에다 얹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가루 음식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밥에다 같이 넣어서 황태 예. 육수로 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루를 넣고 밥을 먹는다, 그지? 아니, 그 물로 밥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밥 자체에 영양이 많이 들어있게. 그럼 예. 영양이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발효 음식들,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심하게 해서 예.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예, 된장국에다가 부추 넣고 아침마다 그리고 먹어요. 이제 저 예. 플레인 요거트라든지 이렇게 어. 발효된 음료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화 흡수율을 높여서 좀 체중을 늘려놔야 그 장 운동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배가 아프니까 내가 음식을 적게 먹고 이러다 보면 근육량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럼 장 운동도 더 안 되고 이게 예.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고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 이것에 좀 이제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닭고기, 소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푹 끓여서 국물 형태로 드신다든지 닭 같은 경우도 끓여서 그걸 닭죽 형태로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더라도 최대한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드셔야지 그냥 막 구워서 드신다든지 치킨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예. 흰살 생선을 늘 그러니까 조기라든지 갈치라든지 가자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화도 잘 되고 그거는 탈을 잘 안 항상 먹고 일으켜요. 있어요, 제가. 예. 예. 그렇게 하시면서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그 황태 육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황태 육수에 때 그 무하고 표고버섯 넣어야 됩니까? 꼭 넣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무하고 양배추를 듬뿍 넣어서 같이 끓이시면 훨씬 좋으세요.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네, 건강 예. 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